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북한을 중요한 사이버 위협국 중 하나로 꼽으면서 북한을 비롯한 사이버 적국들의 위협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간 협력은 물론 관련 민간 기업과 제3국과의 다층적 협력 관계를 통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17일 미국 본토에 대한 전 세계적 위협을 주제로 열린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을 중요한 위협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사이버 위협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FBI는 이들 위협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urning to the cyber arena, we're focused on an increasingly diverse array of threats from our cyber adversaries, from state-sponsored cyber intrusions by nation-states like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to sophisticated cyber criminals seeking to exploit technical vulnerabilities primarily for personal profit. 레이 국장은 이어 관련 대응을 위해 FBI가 전문 지식과 권한을 활용해 사이버 적들에게 위험을 부담지게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새로운 사이버 전략을 최근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부 부처 간 협력을 비롯해 관련 민간 기업과 제3국에 이르는 다층적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의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가상화폐가 테러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범죄 활동을 숨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of course, the ability to follow the money is critical across every threat, and the cryptocurrency makes it that much harder for us to do that. We have developed a lot of expertise on that. 실제로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달 FBI와 연방국세청 범죄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등의 공동조사를 토대로 북한 해킹 조직이 불법 운용한 가상화폐 계좌의 자금을 추적해 북한의 해커들이 운용 중인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BOE 뉴스 지다겸입니다. 존 하이튼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북한 정권이 개발한 핵무기 규모를 적은 수라고 표현하면서도 북한의 주변국과 미국의 명백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은 본토 미사일 방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강력한 핵 억지력을 항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존 하이튼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17일 미국 국방대학교 주관으로 열린 미국 핵 억지력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규모와 그에 따른 위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는 최대 수천 기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중국은 핵 역량을 날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한 뒤 북한은 적은 수의 핵무기 개발을 마쳤다고 밝히고 주변국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developed a small number. The specifics are classified and in many ways hard to understand, but a small number is a confident characterization of nuclear capabilities that can threaten their neighbors or the United States. 하이튼 합참 차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 본토 방어 미사일 전략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have to be able to defend ourselves against that. But as we talk about defending ourselves, it's important that we realize that defense begins not with the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which I'm very confident can defend ourselves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But that's not where the defense of the homeland begins. The defense of the homeland begins with our strategic deterrent. 하이튼 합참 차장은 이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3와 B-2 전략폭격기를 대체할 B-21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그리고 콜롬비아급 전략 핵 잠수함 등 미국의 핵 삼축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핵 전략 자산들이 매일같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7월 니미츠 항공모함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의 남중국해 합동훈련 때 미국 본토에서 B-52H 전략 핵폭격기를 출격시키는 등 영내의 핵 전략 자산을 지속적으로 배치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무기 전략과 운용을 담당하는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은 영내에서 해를 끼치는 활동을 지속하며 미국과 동맹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and Iran continue to conduct harmful activities regionally, causing instability and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partners. 리처드 사령관은 그러면서 전략사령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전략적 억제에 실패할 경우 결단력 있는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군 당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무력으로 한국을 정복하는 게 목표라고 한국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원인철 한국합참의장 후보자는 18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또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에 대한 질문엔 전혀 바뀐 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무력으로 한국을 정복하는 게 여전한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국군은 북한군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방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스가 요시히데 새 일본 총리 취임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고무적이라며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다며 미한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과거와 타협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지난달 26일 발언을 인용하면서 밝힌 국무부 관계자의 이 발언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강조한 데 대한 평가입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보낸 서한에서 스가 총리 재임 기간에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에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열린 시장, 포용성을 포함한 안보와 번영의 기반을 둔 지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비전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한국의 신임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역과 국제적 공동 도전 과제를 고려할 때 미한일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한일 간 안보를 넘어 영내 전체와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국, 일본과 양자 또는 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수출 규제를 하자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가 종료 직전인 11월 23일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미북 추가 정상회담이 열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베라 의원은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 행정부로부터 전혀 관련 공지를 들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긴장을 낮추기 위해 미북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차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는 질문엔 현재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과 대화가 이미 시작된 만큼 북한과 관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기반으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0대 싱가포르인이 북한에 40만 달러가 넘는 불법 사치품을 공급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싱가포르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8일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인 C씨는 17일 싱가포르 지방법원에 출석해 싱가포르 내 3개 업체를 통해 58만 싱가포르 달러, 미화로 약 43만 달러 상당의 향수와 화장품, 고가의 시계 제품을 북한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싱가포르 검찰은 공소장에서 C씨가 업체 3곳을 이용해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평양 모란봉에 있는 명품 취급 가게, 북새상점 등 북한 업체 4곳에 사치품을 공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중국을 통과하는 배편 또는 사람이 직접 갖고 항공기 편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방식 등 3가지 수법으로 북한 측에 물품을 전달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가 2006년에 채택한 결의 1718호의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싱가포르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